주식시장에서는 오로지 피나는 노력하고 경험, 실전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진짜 돈 버는 비결은 분할 매수에 있습니다.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죠. 네. 그런 주식만 철저하게 들어간 거죠. 어떻게 그 세력의 의도를 읽으세요? 오늘 모신 분은 종목 선정 나에게 물어봐. 네, 이 책의 저자시죠? 김정수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책의 소개부를 보니까 12번 깡통 차고 2021년 10개월 동안 13억을 번 개미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네. 우리 저자님 소개를 잠깐 좀 보니까 양력을 보니까 네. 뭐 학교도 석사까지 경제학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조흥은행 지점장, 신한은행 지점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부장, 네. 금융기관에서만 30년을 근무하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경영, 경제 쪽은 뭐 확실하게 아시는 분 같은데, 네. 근데 주식 투자를 2012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번도 한 적 없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네, 네. 근데 그 환경을 보니까 2011년 말에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강제퇴직을 당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보니까 8년 동안 12번 깡통 차면서 손절매액만 누적으로 11억. 네. 하루 최대 손절매액 5억 4천만 원. 네, 네. 아니, 이렇게 성적이 이렇게 형편이 없었죠? 예, 저도 처음에는 그 30년 경력을 믿고 네. 또 대학교를 경영학과 나오고 대학원을 경제학을 전문해가지고 전공해서 저 정도면 뭐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 한 10권 정도 그 읽고 네. 의기양양하게 그 진입을 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고 보니까는 그런 학력과 경력 이런 거는 뭐 거의 쓸모가 없는 거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오로지 피나는 노력하고 경험, 실전 경험 이런 게 중요하지 학력, 경력 이런 거는 뭐 그 주식 투자하는 데서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서 참 이 스토리를 보면서 참, 이분 어떻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최악의 성적을 거두셨다가 네. 2020년 6월부터 이제 다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재까지 계속 17개월 동안 계속 흑자를 내면서 뭐 벌써 월 평균 뭐 1억 이상 벌어서 13억 이상 벌었다. 네. 뭐 이 얘기신데 네. 물론 뭐 보니까 책에도 그렇고 계좌 인증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12번 깡통을 찼던 분이 네. 어떤 일이 그동안 10년 네. 11년 동안 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성적을 낼 수 있었을까?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네.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노하우, 인사이트. 네, 네. 일단 깡통을 차셨을 때 그 심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정말 재미없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계좌가 대형주, 우량주 투자하신 분들 네, 30% 마이너스.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살 재미도 못 느끼겠다 예, 이런 예. 분들이 많거든요. 예, 예. 일단 깡통을 찼다는 거는 거의 뭐 원금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그 12번 깡통을 찼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경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12번 깡통 찼나 이렇게 믿어지시가 않을 것 그러게요. 같아 갖고요. 제 책 22페이지에 제가 깡통을 찬 시기나 사유 뭐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또 페이지까지. 예. 근데 그때 피나는 뭐라 그럴까요? 그 피눈물 나는 그 심정, 그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때 요새 이제 많은 개미들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아마 좀 저랑 많이 공감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 9월 25일에 그 북한 핵실험으로 주가가 그때 대폭락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깡통을 차게 돼가지고 저의 피말리는 고통을 담은 심정을 제가 책에도 옮겨놨는데 그 심정을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짧은가요? 예. 짧다면 읽어보세요. 네. 우리 긴 거는 싫어해가지고. 예. 제가 읽어보면은 주가는 끊임없이 떨어지고 평가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손실률은 악마처럼 커지고 예수금은 빠르게 줄어들고 덤보 부족으로 강제 매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유주식을 마구잡이로 처분하고 머리는 철퇴를 맞은 것처럼 빠개지고 위는 점점 쓰려오고 온몸은 피말리는 고통으로 바싹바싹 오그라들고 어느 날 덤보 부족 걱정으로 전신이 경련을 일으키며 마비되고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주가 지수를 피눈물 흘리면서 쳐다보고 공포의 저승사자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이
참담하고 처참한 피날리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 이런 심정을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 심정을 얘기하실 때 조금 저 감정을 좀 실으셨으면 더 실감이 됐을 텐데. 네, 네. 아유. 그냥 뭐 밋밋하게 보내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그 뭐죠? 이 표현대로 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잖아요. 네, 피말리고. 네, 네. 더군다나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미수까지 쓰신 것 같고 네, 신용까지. 예, 예. 미수는 안 쓰고 신용을 많이 신용을. 썼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손실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네, 네. 일단 얼마 손실을 보신 거죠? 모두 이제 그 여지껏 손절을 해서 친 금액이 11억 이상 되고요. 아, 손절 금액이? 예, 손절 금액만 11억이 되고, 그, 제일 많이 손절한 거는 2019년, 이제 2월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는 3억 5,600만 원을 손절했고요. 일단 그 손절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손절을 한 거죠? 일단은 오를 거를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일단 어떤 주식을 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그 2019년 2월 달에 손절을 할 때는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좀 주로 고점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 네네, 그런 급등 주식들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할 얘기지만 뭐 몇 번은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물리고 이제 물리다 보면 그게 누적돼서 크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자금이 홀딩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한 적도 있었고 수익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순조를 해서 남은 자금으로 다시 회생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얼마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10억이고 거기다 네. 이제 신용까지 쓰셨으니까 더 컸겠죠? 네네. 근데 그게 손절을 하고 나니까 얼마로 줄은 거죠? 손절을 하니까 이제 10억을 투자를 했는데 손절을 하고 나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5억, 완전히. 그러니까 50% 예. 손해를 본 건데, 예, 예. 뭐 그때 데미지는 엄청났겠죠? 예. 그 심정은 뭐 그쵸, 당해보지 돈을 않고서는 벌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네. 그 60 넘어서 이제 그 뭐죠? 은퇴 네네. 이 노후 자금으로 네네. 아마 하셨을 텐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날아가면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네. 더 막막해져. 젊은 네네. 사람 같은 경우야 뭐 또 일을 해서 벌 수도 네네.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으시니까 자 일단 그때 투자 실패한 이유는 네. 말씀하신 대로 급등주를 쫓아다녔다. 네. 또 다른 실패 이유가 있을까요? 또 실패 이유는 이제 그 신용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신용을 많이 썼다. 네, 신용을 많이 쓴 이유가 이제 그 직장 후 단위 그만두고 나서 퇴직을 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조금 벌면 빼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본금이 늘질 않았고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이게 수익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니까 생활비를 네네. 거기서 좀 뽑아 써야 되잖아요. 네, 이익금 맞습니다.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딱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점프를 못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된 그렇죠. 것입니다. 우리가 레버리지 쓸 때는 큰 돈을 더 빨리 많이 벌기 위해서 쓰는데 네네. 반대가 되면은 이제 적자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네네, 손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빠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이유로 보세요. 그 12번 깡통 차게 된 이유를. 네, 제일 큰 게 이제 생활비를 계속 뺏은 거하고 두 번째는 신용을 많이 쓴 거 두 가지 이유로 봅니다. 그렇군요. 주식을 선택한 데에는 문제 없다고 보세요.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건 가장 큰 이유. 그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12번 깡통을 차시면 보통 한 2번, 3번 깡통 찼을 때, 네. 내가 이거 주식을 잘못 선택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그때서부터 뭔가 바뀌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마다 깡통을 찰 때마다 계속 다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소위 이제 요새 돈을 버는 모델은 김 13이라고 그동안 12번의 거대한 모델 수정을 이루어가지고 13번째 이르는 건데 그때 제 생각에 이제 요 고비만 넘기면 이제
그 업그레이드 이제 선순환으로 들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때마다 또 대형 사고가 터지는 환경이 바람에 거시적으로 예,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그 무역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또 할 만하니까 한국과 일본의 백색 전쟁 예, 뭐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재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뭐 할 만하면 주저앉고 할 만하면 주저앉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부의 충격이 있었을 때 보통 이제 그 내 돈만 가지고 하면 버틸 수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용을 썼으니까 이게 더 손실이 커지면서 더 두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쓴 게 상당히 그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코로나 사태 이후 8년 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3억 5,600만 원 손해를 봤었는데. 3월 달에 딱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손절 금액이 3억 5,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서 한 5월 달에 이게 과연 신용을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2012년부터 코로나 사태 때까지 8년 동안 신용을 사용했을 경우와 사용 안 했을 경우 그 과연 어떤 게 더 이익인가를 그 다 제 계좌를 역추적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보니까 신용을 안 사용한 경우가 신용을 사용한 경우보다 2배 이상의 이익이더라고요. 오히려 예. 신용 안 쓴 게. 네네, 신용을 안 쓴 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거를 보고 나서 그때는 몰랐는데 신용 쓸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 신용을 안 썼을 때 오히려 수익이 커졌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그런 수익이 높아지게 되죠? 그때 이후는 이제 제가 코로나 사태에 그런 분석을 하고 나서부터는 신용 규모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그래갖고 전에는 신용을 전체 포지션 중에 뭐 50% 이상 과다하게 썼는데 그 뒤로는 이제 30% 이내로 줄이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가가 웬만큼 떨어져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신용을 자기 잔고의 24% 미만으로 쓰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또 사태가 와도 반대 매매를 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30% 쓰고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 6%만 줄이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아예 안 쓰신 건 아니군요. 네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신용만 쓰셨다. 네네. 전에 규모 대비 반 이하로 썼죠. 전에는 50% 쓰다가. 예. 네. 자, 그러면 사실 작년에 돈 번 분들은 많아요. 작년에 투자 시작해서. 네네. 그래서 뭐 작년 6월부터 매매를 다시 시작하신 다음에 17개월 계속 흑자를 보셨다는 게 네. 사실 작년에 번 거는 별로 그냥 그럴 수 있겠네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올해 1월부터 월 평균 1억 이상을 10월까지 벌으셨다. 네네. 이게 사실 좀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거든. 네네. 좀 그렇죠? 네. 어떤 식의 투자를 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 궁금한데. 네. 그게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네. 제 종목을 보는 눈이 훨씬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네. 투자 주식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도표로 한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 도표를 보시면 주식 순환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평범하고 간단한 일이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이런 사이클 모든 것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사분면의 오르막 여기에는 진입 추천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오르막 주식이 있죠. 네. 그리고 오르막이 지나면 이제 이 압폭탄이라 그래서 오르는 수준의 절반 이상을 올라간 경우이고 그다음에 요 꼭지를 지나면 정점을 지나면 제가 뒷폭탄이라고 표현했는데 내리막이 있고 주가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또 다시 이제 내리막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막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번 깡통 차은 거하고 특히 2019년 2월 달에 대량 5억 4천만 원 손절하게 된 거는 주로 요 2, 4분면, 3, 4분면 요 꼭지에 있는 주식들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몇 번 이익을 보다가 물려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이 여기 오르막 진입 추천이라고 한 네. 여기에 있는 주식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시작되는 주식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주식을 허리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 판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깡통을 찬 경험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오르막 주석에 오르는 주식을 철저하게 이 주식만 사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와 같이 좀 하향 추세에 있어도 제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지금 근데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상승이 시작되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종목 선정을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기준이 있다고 하시던데.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가장 그 기준으로 삼는 거는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은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세력주라 그러는데 그 세력주 이게 세력이 돈이 들어왔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이 돈이 왔다고 판단되는 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장대 양봉에는 이제 그래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고 네. 밑에 거래량이 네네. 또 어떻게 수반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수반하면서 같이. 예, 소위 얘기해서 턴어라운드 된다 그러죠. 네. 그런 주식만 철저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세력이 과연 이 종목에 돈을 넣느냐 안 넣느냐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세력은 절대로 손에 안 보거든요. 자기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넣는데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4천억 넣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큰 돈을 넣을 때는 뭔가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 자기가 충분히 먹고 팔고 나올 정도가 돼야 세력에 그 많은 돈을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세력을 믿고 세력에 그 돈 넣은 거를 담보로 알고 보험으로 알고 철저하게 세력이 진입한 종목만 100%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장대 양봉 이건 이제 상승이라는 건데 네.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 몇 퍼센트 정도 상승하는 거를 장대 양봉으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인데 제 기준으로는 그 최소한 그날 발생한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00만 주. 예, 그러니까 금액의 퍼센티지보다는 네네. 그 밑에 거래량 기준으로 보시나 보죠? 예, 거래량 기준으로 보고 그게 이제 전일 대비 최소한 200% 이상, 200% 이상 500만 주 이상 거래되는 종목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종목에 따라서도 액면가가 다 다를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잖아요. 네네. 주로 그 이러한 그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 네. 이것을 기준을 어떤 주식에 맞추세요? 저는 그 삼성전자고 아니면 1,000원짜리 주식이건 간에 제 기준에 맞으면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예. 그 시총 상인 거 상관없이. 네네. 대형주도 들어가고 소형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왜 중요한지는 뭐 세력이 들어오는 거라고 네네. 판단하시는 거니까 네. 중요하다 이해가 됐는데 그 세력의 의도 이거 올릴 것이냐 아니면 또 가다가 사실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고 가는데 대부분 성공 못하는 이유가 네네, 올라갔다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쫙 빠지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네. 그 계속 버티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력은 또 올릴 거야 이런 네. 생각이 있으니까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어떻게 그 세력의 의도를 읽으세요? 세력이 이제 자기가 이탈을 하려면은 제 경험상 최소한 그 주식에서 바닥이라고 여기는 가격에 세력이 매집해오기 시작한 가격의 2배 정도는 올려야 세력이 그 물량을 털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시작된 그 첫 금액, 종가 금액으로 종가 금액보다는 시가. 그때 당시에 중간 가격 정도. 중간 가격대. 기준으로 2배. 가격에 2배는 올려야 자기가 그 많은 물량을 소화하면서 그 개미들이나 기타 여타 단타한테 떠넘기고 떠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또 두 번째로는 장대 운봉이 생기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만약에 장대 운봉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이 대형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세력이 이탈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같이 이탈을 해서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그 같이 세력과 함께 네, 세력과 함께 거래량이 세력을 수반된. 따라서 네.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지만 장대 음봉이 생기는 날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버티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버티죠. 그거는 세력이 세력이 뭐랄까 작업한다 그러나요? 일부러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력이 이탈하려면 물량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발생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기준에 맞춰서 사신 네네. 거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산 종목들이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한 두세 개만. 뭐 옛날에 영호 DSP나 네. 모베이스 그리고 동양철관 KG 동부제철 이런 것들 많이 그 시초 했죠. 상승할 기관에 잡아서. KG 특히 제가 철강주로 많이 또 돈도 벌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식을 살 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사라. 그럼 네. 이제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사고 나면 보통 사람들 생각은 이게 뭐 10% 올랐어, 뭐 8% 올랐어. 장대 양봉이 생겼으니까 네네. 들어가기가 괜히 많이 비싸진 것 같아서 잘 못 사거든요. 그래서 네네. 조정받을 날 사야지라고 했는데 더 올라가기도 하고 다음날. 네네. 이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장대 양봉이 형성된 날 그 2시 반 이후에 가격을 당일날? 네, 당일날 2시 반 이후에 가격을 그 호가창을 보고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날이 아니라 네, 바로 당일날. 그날. 네. 그리고 진짜 돈 버는 비결은 분할 매수에 있습니다. 분할 매수. 예, 그날 들어가서 다음 날부터 날아갈 확률은 제 경험상 그 10%도 안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주가는 올라갔으면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 매수를 제가 이제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처음 한 날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 20%, 30% 빠졌을 때 기계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첫날 산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처음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장대 양봉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이 암만 좋아 보여도 한번 들어갈 때 제가 제 잔고에 3%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보통 한 2% 정도만 들어가고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가지고 계신 자금 투자금의 한 종목에 몇 % 정도를 투자하세요? 제 잔고의 10% 정도. 아무리 예. 많이 투자해봐야 예.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 10% 투자하는 그것도 4회로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돈 버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매수 시점은 장대 양봉이 생기는 날. 네. 그 2시 반 이후 네네. 혹은 종가 기준으로 네네. 매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럼 뭐 다음 날 또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때는 매수 안 하시나요? 매수 안 하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 10% 올라갔다. 제 매도 기준이 매수가의 10% 넘기면은 파는 거거든요. 매도 기준이. 그래서 그건 팔고 이거는 여기서 이익을 챙기는 게 끝이구나. 그래서 또 다른 종목을 택하게 되고요. 또 올라가더라도 이게 비싸게 아직 더 올라갈 만하네? 그러면 또 삽니다. 근데 뭐 종목은 많기 때문에 그냥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진짜 돈 버는 경우는 이게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20%, 뭐 30%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그때마다 보유 물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유 물량이 늘면 이게 올라갈 때는 또 한꺼번에 팍 올라갑니다,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분할 매수로 커다란 돈을 벌게 됐죠. 그러면 이 분할 매수, 그러니까 4회로 나눈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첫 번째 매수 시점도 이해가 되고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계속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원칙을 지키고 원칙이라는 건 어떤? 원칙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닥 가격에서 100%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 이게 더 올라가겠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는데 여기 약간 꼭지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사분면을 지나서 2사분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그 이사분면이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네. 그 세력이 시작한 그 장대 양봉이 발생한 그 중간 가격 네. 그거에 100%가 가까워졌다. 이때가 이사분면인가요? 그렇죠. 예. 100% 가까워졌다는 거는 거의 꼭지고 벌써 50%만 넘으면 그 의심의 눈초리로 50% 넘어. 그러니까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추가 매수를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올랐어. 네. 그러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50% 가까이 올랐어. 네, 그게 네. 더 이상 매수 생각은 안 하신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매도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매도 시점만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나
대부분 하락을 하더라. 네네. 네. 이거 철저하게 1, 4분기 오르막에 있는 주식을 사야지 진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정말 인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이거는 분명히 살 기회가 올 거야. 근데 네. 대부분은 더 올라갈까 봐, 살 기회를 놓칠까 봐 네. 추격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예. 대부분의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게 이 종목을 놓치면은 다른 종목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보면은 하루에 요새도 이제 1000개 이상 차트를 보고 그 등락 그 종목을 고를 때 한 2, 30분이면 300개 정도의 종목을 고르거든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꼭 좋은 종목, 바닥에서 도는 종목이 1개 내지 2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근데 하루에 1개만 나와도 1년이면 250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홀딩할 수 있는 그 종목 최대 수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비싼 종목 안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살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은데 네. 살 게 정말 많다. 정말 잘만 많이 찾으면.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계속 12번 깡통을 차시다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그 주식을 선택하던 그리고 매수하던 기준과 완전히 반대로 네, 네. 했더니 그렇죠. 이렇게 예. 벌렸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전에는 뭐 불나방이 돼갖고 불폭탄에 뛰어든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오르막 구간에 있는 주식만 사다 보니까 올해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